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저번 시간에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배웠다면 오늘은 군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군집은 개체군들의 모임입니다. 개체군들의 집단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와중에도 얘네들은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생산자는 독립영양생물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물들을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소비자는 종속영양생물이고요. 분해자는 얘네들을 순환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분해자입니다. 보통은 세균, 균류, 버섯 막 그런 것들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사는 게 군집이고요. 군집들이 사는 이런 공간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루는 패턴을 우리는 먹이 구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림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얘네들을 우리는 생산자를 제일 처음 먹는 아이들을 1차 소비자, 그리고 1차 소비자를 먹는 아이들을 2차 소비자. 자, 얘네들이 죽으면 얘네들을 분해해주는 분해자. 자,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아이들이 한두 개 있어요. 그래서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얽히고 설키고 하는 거죠. 얘네들을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각 지역마다 생태계마다 변하는 생태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부터 알아볼 게 뭐냐면 군집의 구조를 알아볼 겁니다. 군집의 구조라고 하면은 첫 번째 그 생태계에서 많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이들, 얘네들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생활 범위도 넓고 빈도수도 많고 개체수도 많은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보기 힘든 아이들을 우리는 희소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나는 아이들, 그 지역의 대표, 얼굴마담 또는 뭐 마스코트 같은 게 얘네들을 지표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줄 요약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많이 그 지역에서, 단위 지역에서, 그리고 가장 적은 아이들을 우리는 희소종,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지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밀도 배웠죠? 개체군의 밀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면적분의 개체수. 밀도가 가장 높으면 우점종, 그리고 가장 적으면 희소종.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만 사는 특별한 생물들을 우리는 지표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산불이 난 곳, 그런 곳에 제일 먼저 나오는 표시 있는 그런 개체군은 뭐냐면 뭐 고사리 같은 코자로 번식하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대표적인 거, 그것들의 특징을, 그 지역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지표종이라는 거죠. 그 다음 삼림의 층상 구조를 한번 알아볼게요.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삼림 군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우리 전에 배웠던 빛의 세기, 평균 온도, 그리고 주변의 CO2 농도까지, 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땅속 요 층을 지중층, 그리고 이끼가 낄만한 요 낮은 층, 선태층, 그리고 풀들이 사는 요런 구간을 우리는 초본층이라고 하고, 그리고 초본보다 조금 더 키가 큰 얘를 우리는 관목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교목층, 그거 더 높은 구간을 우리는 교목층.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빛의 세기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키가 크면 클수록 강한 빛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키가 작을수록 약한 빛에서도 살 수 있도록 진화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런 게 삼림군집이고요. 삼림군집은 이렇게 빛의 색이나 어떤 특정한 것,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키 큰 아이들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키 작은 아이들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류류, 선태류만 사는 그런 구간도 있을 거고요. 북극이나 남극이 그러겠죠. 이파리가 있는 식물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구간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육상군집은 어떤 형태를 가질까요? 육상군집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림, 두 번째 초원, 그리고 세 번째 황원. 삼림은 뭐냐면 강수량도 많고 온도도 적당하고, 그리고 목본 중심, 그러니까 나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열대우림, 그리고 상록, 화렵, 수림, 그리고 낙엽, 화렵, 수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초원은 동물의 왕국에 많이 나오죠. 열대초원, 그리고 온대초원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말 들으면 알 겁니다. 사바나 초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강수량이 매우 적거나 기온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 발달하는 황원. 흔히 말하는 얘네들은 사막입니다. 사막 같은 그 메마른 땅에 자라겠죠. 그런 것들. 그러면은 두 번째, 그러면 육상 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 수생군집. 위엔 세 가지가 있겠죠. 크게 두 가지, 해수 군집과 담수 군집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수평 분포와 그리고 수직 분포가 있는데, 수평 분포는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위도마다 다른 군집을 내는 것들이죠. 적도지방은 열대우림, 그럼 중위도 지방은 삼림을 이루긴 이루는데 낙엽, 화렵, 수림 같은 게 이루어질 테고, 극지방은 나무들이 거의 없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얘가 수평 분포예요. 위도에 따른 거죠. 그리고 수직 분포가 있어요. 수직. 쟤는 고도에 따라서 지리산 같은 데 가면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 높이가 있어요. 목본 한계선인가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천왕봉 근처에 가면은 나무들이 없고 풀만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군집 내 개체군의 상하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만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먼저 경쟁입니다. 애기집신벌레와 집신벌레가 같은 서식지, 같은 먹이를 먹으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이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툼을 벌일 겁니다. 그래서 진 쪽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죠. 애기집신벌레의 개체수는 그냥 이렇게 일정하지만 집신벌레의 개체수는 좀 늘어나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싸워서 개체수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경쟁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분서입니다. 얘는 서식지를 나누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요거죠. 생태계적 지위가 비슷한 소비자 계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한 나무에 사는데 한 층에 같이 살게 되면은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3층, B는 2층, C는 1층에 살기로 약속하고 각각 서식지를 나누어서 불필요한 힘을 빼지 않는 게 분서입니다. 분서. 얘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수심에 따라서 사는 물고기가 다르듯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에 사는 애, 밑에 사는 애. 심해어는 위에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압력 차이 때문에. 시리가 눈치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생과 기생입니다. 자, 공생은 같이 살아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말하고요. 이 공생은 개념에 따라서 상리공생, 편리공생으로 나누십니다. 상리공생은 두 쪽 모두 이익, 편리공생은 한쪽만 이득, 다른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이 생각 외로 되게 많아요. 그 다음 기생은 뭐 기생 하나죠. 이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주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상호작용, 포식과 피식이라는 게 있죠. 먹고 먹히는 관계, 얘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